네, 그러면 저희가 하고자 했던 거를 하나하나 해보면 저희 목표는 뭐라 그랬죠? 탄성보 이론에서 베르누이 오일러식을 유도를 해보자. 요 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자. 라는 거였죠. 그래서 임의의 뭐 요런 보가 있고 여기에 뭐 하중이 뭐 이렇게 있겠죠. 하중이 이렇게 작용한다. 이렇게 하중이 뭐 집중을 작용하고 뭐 분포 하중이 뭐 작용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변형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럴 때 실제적으로 이 보는 우리는 직선으로 하나를 그렸지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옆에서 보면 입체적으로 그리면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대칭인 거를 다룬다. 그쵸? 실제로 이쪽 방향으로도 이렇게 쫙 압축을 해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요 가운데 요걸 기준으로 여기 중립축이죠. 그쵸? 여기가 중립축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요것만 그려지는 거라고요. 요것만. 우리가 보는 거는 요것만. 그쵸? 요것만. 결국 이 앞뒤로 있는 거를 압착시키고, 그죠? 이렇게 압착을 시키고, 그럼 이렇게만 남게 되겠죠? 압착시킨 거에서도 우리는 요 중립축을 기준으로 중립면을 쭉 이렇게 그린 게 바로 뭐라고요? 요거가 결국 요거를 이렇게 그린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탄성곡선이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이 탄성 이내 여기 쳐진다고 여기가 막 비탄성으로 넘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탄성 내에 있다. 이 변형이 크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대칭인 면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게 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폭에 비해서 이렇게 좀 길다란 거. 즉 이 말은 휘미 처짐에 대한 대부분이 뭐로부터 생긴다고? 이렇게 처지는데 이 처짐이 주로 힘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우리는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유도를 할 거지만 실제로 뒤에서 어떤 것까지 해볼 거냐면 그러면 보에서 실제로 전단 변형이 유발하는 처짐량이 그렇게 크지 않냐 라는 것도 한번 예제를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보가 길다라면 크지 않구나 라는 것도 한번 나중에 뒤에서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쵸?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하면 확실히 이제 실제로 이렇구나 라는 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무조건 이런 보는 다 힘에 대해서만 주로 처짐이 발생하냐? 그건 아닐 수 있겠죠. 실제로 뭐 이렇게 이런 뒷빔 이런 거는 전단 변형 자체가 많이 생길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게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거 보면 이런 뒷빔 같은 거는 설계 자체도 저희가 막 스트러타이로 뭐 따로 해석하고 따로 이 응력 변형률 관계도 달라지고 이렇게 다른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쨌건 우리가 지금 구조역학에서 다루는 이런 거는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있다. 실제로 보 같은 경우 일반적인 보 같은 경우 이렇게 쭉 이 깊이에 비해서 쭉 이렇게 길다란 그죠? 이렇게 쭉 길다란 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이 모멘트에 의한 힘에 대한 변형이 주로 처짐을 유발한다 라는 거 정도는 이제 그런 가정들 그렇구나 라는 거를 배경으로 깔고 그쵸?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주로 힘에 대한 변형을 보는구나. 전단 이거 지워버리고 우리는 주로 힘에 대해 처짐 그쵸? 이런 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을 떼내서 이렇게 조금 떼내서 여기를 어느 정도로 볼까요? 요거를 dx라고 두면 단면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여기가 dx 그쵸? 그러면 여기가 중립축
되고 하중에 작용해서 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아래로 쳐진다고 생각하면 결국 이 녀석이 뭐 이런 식으로 쳐지겠죠. 이런 식으로 쳐질 거라고. 이렇게 여기가 중립축이고 실제로 중립축은 변화가 없죠. 길이 변화가 없는 거죠. 쭉 여기가 압축. 이렇게 변형을 보더라도 여기가 인장. 늘어나고 줄어들고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는 똑같이 뭐예요? dx가 되겠죠. dx가 되고 그런 다음에 어느 특정 색깔이 너무 안 보이는 거랬죠. 여기까지가 뭐 y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y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쭉 이렇게 요 변형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요거를 쭉 따라가 보면 뭐 어디서 만나죠? 여기가 바로 곡률 중심에서 만난다고요. 중심. 그쵸? 이렇게 하면 쭉 따라가면 어느 한 점에서 이거를 O'이라고 하는데 곡률 중심이 되고 이 곡률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요 중립축까지의 거리 이게 이렇게 로우로 표시하고 곡률 반경 곡률 반경으로 나타낸다고요. 그쵸? 곡률 반경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기가 dx니까 요 각도를 d 세타라고 하자고요. 그쵸? 그러면 이게 휨에 대해서 발생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모멘트가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이게 모멘트 방향은 정모멘트겠죠. 플러스 방향으로. 이제 아래가 인장인. 결국 여기가 중립축. 그죠? 여기가 모멘트가 뭐 이런 식으로 발생했다고요. 그리고 아 이게 곡률 반경이구나. 쭉 만난다 보면 O'이라고 해서 곡률 중심이 있겠구나. 그쵸? 기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ds가 되고 그쵸? ds가 되면 같은 위치 실제로 그죠? 실제로 여기 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극단적으로 좀 그리려고 좀 커졌지만 실제로 여기 ds'은 어떻게 됐겠어요? 줄어들었겠죠. 원래 길이보다. 그쵸? 중립축은 여기는 그대로고 dx 그대로고 이 위쪽은 압축 변형을 일으켜서 줄어들고 아래쪽은 인장 변형을 하니까 늘어나갈 거고. 그쵸? 그러니까 ds'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었을 거라고요. 어쨌건 그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변형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변형률은 어떻게 돼요? 원래 길이가 어떻게 되죠? 원래 길이 그죠? 원래 길이가 dx죠. 근데 dx는 실제로 원래 길이는 뭐랑 같아요? ds죠. 여기가 원래 길이 변형전이 ds였죠. 그러니까 지우고 여기가 ds가 되고 ds에서 실제로 변형한 건 얼마만큼 변형했어요? 변형률은 보통 이 충력에 대한 변형률 계산할 때 L분의 이런 식으로 계산하죠. 변형률을 전체 원래 길이분의 줄어든 길이 또는 늘어난 길이 그거에 따라서 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변형을 이룰 수도 있고 그게 변형률이죠. 그 관점에 따라서 원래 길이에서 변한 길이 어떻게 되죠? ds'에서 빼기 ds 이렇게 되면 이제 압축 변형률이 음수가 되도록 나오겠죠. 왜냐면 요 ds'이 더 작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죠? 그냥 변형 관점에서 본 겁니다. 어디에서? 요 y 지점에서 여기에서 요걸 기준으로 그죠? y만큼 중립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서의 변형률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은 또 ds는 아까 뭐라 그랬죠? ds는 이꼴 dx라 그랬죠. dx 그죠? 원래 길이 동일하죠? dx는 여기랑 여기고 마찬가지로 변형전이 ds니까 얘는 같을 것이다. 그리고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x가 여기죠. 중립축 그러면 로 d 세타로도 쓸 수가 있겠죠. 왜냐면 여기서 요 호의 길이 여기가 dx인데 여기가 곡률 반경 로죠. d 세타죠. 그러면 요 호의 길이는
r세타죠. 실제로 원의 호 공식에서 요 길이는 r세타니까 로 d세타는 dx가 된다고요. 그러면 요것도 완성이 된다고요. 그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란색으로 계속 쓰겠습니다. 그러면 중립축에서 색깔이 좀 안 튀니까 여기 ds 프라임은 이 공률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각도는 d세타로 똑같고 공률 반경이 얼마만큼 줄어요? 로에서 y만큼 줄겠죠. y만큼.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s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면 로의 마이너스 y의 d 세타가 되겠죠. 그쵸? 지금 사실 이 오른쪽 두 개는 결국 뭐밖에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이론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공률 중심까지의 거리를 로라고 정의했으니까 요 중립축의 거리는 변형해도 변하지 않지. 똑같지. 변형 전이랑. 그러니까 로 d세타가 되는 거고. 그죠? 그 위까지 y 정도 떨어진 곳까지의 거리는 공률 반경만 y만큼 줄여서 d세타 정도 되는 거다. 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저희가 하기로 했던 거는 가장 쉬운 거부터 그래도 가장 쉬운 거부터 제일 많이 저희가 보는 증명은 두 번째 정리에서 세 번째죠. 이거 이후에 이 다음 정리에서 보도록 할 거니까 일단은 그죠? 책마다 조금 나와 있고 전개한 게 조금 달라서 이제 있는 거를 중요하니까 요식을 이제 보고 결국은 요식이 유도가 되는구나를 알고 외워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 탄성 곡선에 의해서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죠? 근데 어떤 관점으로 풀어 나가는지가 조금 다른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어쨌건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 식에다가 뭘 할 수 있죠? 요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ds와 ds 다시에 대입을 해보자고요. 대입을 하는 거죠. 그냥 대입을 하는 겁니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리가 없는데 지워버리고 자리가 없는데 한번 잘 써보면 눈에 잘 띄는 색으로 녹색으로 잘 띄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변형률이 어떻게 바뀌어요? ds 프라임이 이제 로 공률 반경에 y만큼 뺀 거의 d세타에다가 마이너스 로 d세타 그쵸? 요거 있는 거 ds 프라임과 ds를 요걸로 치환한 겁니다. 그냥 그죠? 변형률을 그러면 이게 로 d세타죠. 왜냐면 분모도 ds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면 뭐가 사라져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이렇게 되면 아예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앞에 게 사라지죠. 그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냥 d세타 로 마이너스 y의 d세타 마이너스 로의 d세타 분의 로의 d세타니까 앞에 거랑 마지막 거 사라지고 그죠? 그런 다음에 앞에 이렇게 변형률 똑같이 있고 그러면 변형률은 어떻게 되죠? d세타 약분되고 마이너스 로분의 y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다시 잘 보이는 색으로 바꾸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치환을 하면 로분의 1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y분의 시리가 말을 듣고 갑자기 또 반응을 하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왔다고요. 일단 그쵸? 요거를 생각보다 왜 이렇게 자리가 없는지 지우면 이 그림을 좀 남기고 싶어서 하는데 왼쪽으로 다시 와서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우리가 한 건 뭐예요? 결국 변형률 원래 길이분의 변형한 길이 어디 기준으로 y만큼 떨어진 곳에서
그런 다음에 각각 ds와 ds 프라임을 호의 공식, 호 길이의 공식 r세타 요거를 써서 두 개를 표현하고, 그죠? 그거를 치환해서 정리했더니 요게 그냥 나왔다. 그죠? 엄청 특별한 거를 한 거는 아직 없다 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첫 번째 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식 중에 뭐가 있어요?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식 중에, 그러니까 아는 식 갖고 먼저 해보자는 거예요. 응력은 변형률 곱하기 탄성계수. 그죠? 이게 훅수로죠. 훅수로. 후계 법칙. 훅수로. 후계 법칙. 이거 역학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탄성을 다룰 때 많이 나오죠. 그냥 어쩔 수 없이 뒤에 건 유도한 거니까 잠깐 지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휘응력. 휘응력은 어떻게 돼요? 휘응력은 여기서 응력은 i분의 마이너스 my가 되죠. 이 y에서. 왜냐면 뭐 압축이 걸리니까. 그쵸? 부호는 뭐 마이너스가 나오는 걸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할 건?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이제 세 개를 대입하면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마이너스 y분의 입실론인데, 입실론을 뭐로 표현할 수 있죠? 입실론을 두 번째 식을 가져오면, 저도 지금 하면서 하는 거라 당연히 나오겠지라고 하고 2분의 응력이 되고, 그쵸? 응력을 또 바꾸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i분의 뭐죠? 아, 그쵸. 이게 y가 있어야 되죠. 이게 y가. 그쵸. 왜냐면 변형률만 바꾸니까 y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죠? 2에 y에 있고 분모가 i분의 m의 y가 되죠. 그리고 부호가 마이너스. 됐죠? 그쵸? 즉, 첫 번째 식에서 넘어갈 때는 뭐를 치환해요? 요 녀석을 얘를 통해서, 이 훅수를 통해서 치환하고, 그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은 뭐를 치환해요? 세 번째 식을 이용해서 응력을 치환하고, 그죠? 그렇게 되면 약분.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2y분의 m이 나온다고요. 그쵸? 즉 우리는 이 변형률에 대한 훅수로와 휘응력에 대한 식을 우리가 변형률 갖고 유도한 식에다가 그냥 대입을 쭉 해서 정리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결국 이꼴 로분의 1이 나온다고요. 왜냐면 이꼴 여기까지 끌고 온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구하고자 했던 요 식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쉽게 하려고 우리가 요거를 그냥 있는 식을 훅수로 그냥 써고, 휘응력 i분의 my 요 식 쓴 거잖아요. 그쵸? 그에 따라서 응력이 뭐 압축 응력이니까 위에 y에 대해서 뭐 전개를 하니까 그렇게 됐던 거고, 그쵸? 이렇게 돼서 요 식이 쫙 나왔다고요. 그냥.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거는 그냥 쉽게 요거 그냥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 것처럼 되어 버렸지만, 이 다음 정리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뭐죠? 실제로 이제 그림을 조금 복잡하게 그리면서 이제 유도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쵸?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어쨌건 우리가 아는 걸 통해서, 그쵸? 우리가 훅수로도 알고 휘응력도 대충 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변형률에 대한 그냥 개념하고 그냥 호의 길이 몇 개 그냥 조합해서 요렇게 나오네. 그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쭉 넣으면 공률 반경분의 1이 2i분의 m이라는 이 베르누이 오일러식이 유도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두 번째라고요. 그쵸? 이렇게 그냥 구할 수 있는 걸 아는 겁니다. 그죠? 꼭 이게 이렇게만 구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어쨌건 우리가 이 베르누이 오일러 공식을 유도해낼 수 있다. 아,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라고 너무 무겁지 않게 이거를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책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유도를 되는 책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다르게 유도되는 책이 더 많은 것 같긴 하지만, 그쵸? 어쨌건 아, 이렇게 해서 유도가 되고 딴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그림으로도 이런 식으로도 유도가 되는구나. 이 뭐 응력에 대한 평형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힘의 합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도 이제 응력도 유도가 되지만, 이런 식으로도 생각보다 간단하죠. 내가 요거 두 개만 알면 그냥 대입 몇 번 해서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아, 이렇게도 유도가 되는구나 라고 간단하게 이제 두 번째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